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톡톡 세금톡톡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세금 이슈에 대해서 뭐 한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에서 이 상속세에 대한 그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갖다가 뭐 상향을 해야 되냐? 아니다. 최고 세율을 인하를 해야 된다. 상속세가 지금 그 50%가 넘어가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100억 상속을 할 때 32억 5천만 원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이 상속세 개편의 진실 이래가지고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기사가 과연 어떤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게 바로 맞는 말인지 그런 것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게 민주당에서는 공제 한도를 갖다가 상향을 하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건 봤었죠. 지난번 이슈에서 좀 봤었습니다만, 그 잠깐 다루고 갈 건데요. 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지금 최고 세율이 50%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지 공제 한도 상향, 요거는 최고 세율이 인하되지 않으면 뭐 우리는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기사를 좀 볼게요. 기사가, 자, 이겁니다. 제가 이제 구글 알림에서 지금 이렇게, 검색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100억 상속 때, 네, 32억 5천만 원 남아. 지금 매일경제 기사고요. 그다음에 쭉 밑으로 가면은 100억 상속 때 32억 5천만 원 남아. 네이트 뉴스 기사입니다. 뭐 똑같은 기사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근데 아까 32억 5천만 원 남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100억 상속에 55억 남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상속세 개편의 진실이 이래가지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로서는. 네. 32억으로 했다가 55억 남은 걸로 기사가 나오는 건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이 기사 내용과요. 이 기사 내용과,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이트 기사 있죠? 똑같습니다. 네이트 기사도 마찬가지 100억 상속도 55억 이렇게 남아있죠.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써놨고요. 그다음에 매일경제에서 이제 지금 2020 2월 24일 날, 2월 24일 기사 하나 올라왔는데요.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데 증벌적 세금에 대해서 한국 제조업이 몰락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네. 음, 지금 뭐 한국의 최고 세율은 50%인데 여기에서 최대 주주는 또 20% 할증해서 평가를 한다. 그래서 2세 경영인이 감당해야 될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들이 지금 도산하고 있지 않느냐. 가압승계 때문에 세금을 못 내서 이런 기사입니다. 이 부분들이 어디까지는 좀 맞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부분은 또 거의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관련 기사들 방금 봤었던, 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봤었죠. 지난번 이슈를 다룰 때, 네, 국민의힘에서는 상호치산 공제를 일괄 공제 10억과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올리자. 지금은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으로 되어 있죠. 최소가. 민주당에서는 8억과 10억으로 하자. 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자고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 지금 좀 다뤄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우리가 봤던 기사들입니다. 매일경제 기사가 지금 100억 상속되는 32억 5천만 원 남는다. 네이트 기사가요. 이렇게 100억 상속돼 32억 5천만 원이 남는다. 이제 구글에서 좀 검색을 해본 건데요. 며칠 전에. 이거 이제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제 이게 나왔었죠. 네, 매일경제에서는 뭐 55억이 남았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네이트 뉴스에서도 뭐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런데 또 이제 어 매경 기사에서요.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데 징벌적 세금에 대해서 한국 제조업이 몰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용 중에 아까 제가 잠깐 봤었던 중요한 내용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근데 여기에 이제 최고세 50%인데 만약 100억이다 그러면 50%이기 때문에 뭐 50억 세금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100억이면은 이제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이제 그 100%다 그러면은 그 100억에 대해 20%, 120억으로 평가하겠다 이겁니다. 120억으로 하면은 50%를 하면은 거의 60억 아닙니까? 60억은 60%죠. 그래서 최대주주 주식이 20% 할증을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 50%를 넘어서서 이 할증한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5, 2, 10%를 더 더하게 되면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그래서 한국 제조업이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기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개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냐? 상속재산 공제와 상속세율을 떨어뜨려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상속재산 공제는 좀 올리는 게 낫겠죠. 지금 현재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이 부분은 일괄 공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8억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에서는 10억으로 올리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배우자 상속공제는 공이 최소 10억 원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슈 시간에 봤으니까 그 동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행 세율이 이렇게 됩니다. 상속세율, 증여세율이 이렇게 됩니다.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정해지면 이 과세표준이 30억을 넘어갔을 경우에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50%. 그래서 뭐 100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 과세표준이 나오면 최고 세율이 50% 아니겠습니까? 50억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4억 6천을 갖다가 빼주게 되면 55억밖에는 안 남지 않냐? 라는 것이 아까 그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4페이지에서 봤었던 이 55억 남는다. 이 말이요. 과세표준이 100억일 때 아마 이 50%를 계산을 하고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각 5억을 빼주면 세금은 45억이 되니 나머지 55억밖에는 못 가져온다. 이런 얘기인 듯 합니다. 보면은.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30억 원 초과 50%가 너무 과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자. 작년 세법 개정안에 그 정부 안으로 냈었던 안입니다. 이게. 뭐 2억 원 이하는 좀, 1억 원 이하보다는 좀 밑에 있는 분들 좀 깎아주자. 라고 해서 지금 2억 원 이하를 10%로 하고, 그리고 50%는 아예 없애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40%만 부과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구간을 삭제를 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개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현행의 어떤 상속재산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속재산 공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기초공제와 그 밖에 인적공제를 합해서 일괄공제 5억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라고 해서 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 원까지 지금 공제를 해주고 있죠. 이거를 이제 바꾸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유산 공제라든가 돈고지 상속 공제도 해주는데 이건 뭐 지금 이슈가 된 건 아니니까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추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라고 해서요. 10년 이상 기업을 영위한 경우에 뭐 이 돌아가신 분과 그다음에 물려받는 상속인이 어떤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서 30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왜? 300억 원을 공제를 해줘 버리기 때문에요. 아까 100억 원을 갖다가 가업을 상속을 하게 되면은 55억밖에 안 남는다. 얼핏 보면은 그런 요건들을 못 맞춰서 가압상속 공제 요건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말이 맞겠죠. 근데 가압상속 공제 요건을 맞춰서 이 10년 이상 가압을 영위했다 그러면 300억 원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거든요. 세금이. 네. 그리고 20년 이상 뭐 가압을 영위했다라고 한다면 40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30년 이상이다 그러면 600억까지 세금이 없고요. 음. 그렇다면 아까 그 기사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네, 기사에 우리가 봤었던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봤었던 이 부분하고는 약간 좀 괴리감이 좀 있죠. 이 가업상속 공제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여기서.
자, 그래서 이 가업상속 공제가 그러면 뭐냐? 왜 300억을 갖다가 공제를 해주느냐? 라는 것을 좀 약간 보고 갈까요? 자, 가업상속 공제는 이제 피상속이니? 네,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가업을 하고 계신다는 의미겠죠. 피상속이니 네, 어머니 아버지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까지 상속 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상속세를 받아 부담시키지 않겠다라는 제도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10년 이상 경영하면 300억, 20년 이상 경영하면 400억, 30년이면 600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이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업의 범위는 이제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해야 되고요. 또 중소기업은 이런 요건들에 맞아야 됩니다. 이런 요건들에 맞고 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매출액이 5천억 원 뭐, 네, 미만인 중견기업 매출액이 5천억 원이면은 굉장히 큰 회사죠. 그리고 자산 총액이 또 5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압의 범위가 이렇게 속하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과 그다음에 상속을 받을 사람이 네, 요건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주식 보유 요건을 뭐 지분의 몇 프로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몇 10년 이상을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요건들을 갖추고 상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 이상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상속이 돌아가시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가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고 기한까지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면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그 배우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 요건이. 그리고 이게 가업으로 이렇게 받아서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적게 냈는데 그 뒤에 막 회사를 없애버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가업 상속 공제 해준 다음에 사후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요건들은 뭐냐? 일단 5년을 보는데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네. 그다음에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압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된다. 왜? 가업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니까요. 그리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만 하고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5년간 이제 뭐 근로자라든가 근로자 주는 급여를 깎지 마라 이거예요. 90% 이상을 유지를 해라. 라는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은 이제 가업 상속을 한다 하더라도 규모가 커가지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10년이나 20년 동안 분할 납부도 하게끔 해줍니다. 그것도 혜택이겠죠. 그렇다면은 30년 이상 영위를 했다면 500원가 600억 원까지는 세금이 거의 없고요. 600억 원이 넘어가야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 분할 납부를 해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할증과세가 된다 그랬죠? 할증과세가 돼서 지금 우리가 50% 이상, 네, 이 최고 세율에서 지금 최대 주주들은 20% 이상이 할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최고 세율 60%까지 가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것들을. 그 작년에 이제 이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에서는 이걸 폐지해버리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등은 그 뭐 최대 주주라고 하면 뭐 한 51% 이상 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대 주주야. 최대 주주. 그 주식 주주 중에서도 최대 주주들은 20%를 가산하겠다라는 것인데 무조건 20%를 가산하느냐? 아닙니다. 여기 중소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은 제외한답니다. 지금 올해 지금 이게 이제 그 폐지가 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세법 개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어차피 20% 가산이 되긴 되죠. 올해도요. 그렇지만 예외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이런 사람들은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20% 가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네,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아까 가업승계 그 가업상속 공제를 해주는 조건도 중견기업이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이었죠. 네. 그리고 직전 3년 이내에 뭐 결손금이 발생했다거나 뭐 밑에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네,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무조건 할증을 해서 60%가 가산이 된다. 라는 이 기사는 조금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5천억 원, 매출이 5천억이 넘어가고 뭐 1조 이상 되는 부분들은 거의 뭐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뭐 어차피 이런 가업상도 공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워낙에 이제 갖고 있는 재산도 좀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근데 세율을 깎아주자.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세율을 깎아줬을 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되는 것인지를 한번 이제 그럼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고 갈까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계정 전과 계정 후를 갖다가 제가 지금 한국세 계산 방법을 좀 해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고요. 자녀가 3명이라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뭐 2명이어도 상관은 없고요. 네. 자녀를 3명이라 가정을 해보고 상국계산이 만약 10억이다. 아, 네. 상속재산이 뭐 10억이다 그러면 세금은 당연히 없겠죠. 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을 받기 때문에 10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개정 후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30억 원 이상 50% 세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 20억, 20억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20억이었을 때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는다는 가정하에 자, 개정 전에는 지금 약 1억 9천만 원을 내게 되네요. 세금을요. 1억 9천만 원을 내야만 하나. 개정 후는 1억 8천만 원. 1억 9천, 1억 8천만 원. 네, 약 1천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네요. 네,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이었을 때. 네, 그리고 여기 지금 5억과 6억을 공제를 해줘서 과세 표준은 지금 10억이 안 되죠? 네, 과세 표준 10억이 안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 자, 그러면은 개정 전으로 가보고요. 이걸 30억으로 가볼까요? 30억을 상속재산이라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가 네, 10억에 대한 최대 상속공제를 갖다 받았을 경우에는요, 세금이 개정 전에는 4억 4천만 원인데, 개정 후에는 4억 3천만 원. 천만 원 차이 나네요. 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4억 4천에서 4억 3천. 천만 원 차이. 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큰 효과는 뭐 보지는 못하네요. 네, 상속세 과세 표준이 지금 여기 15억이었을 경우에. 네. 자, 그렇다면 50억으로 가보겠습니다. 30억, 50억으로 가볼까요? 50억의 상속재산이었을 때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1억 6천이 적용이 돼서 상속세 과세 표준은 30억밖에 안 되죠. 3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전에는 9억 7,300, 개정 후에는 9억 6,300. 뭐 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나요? 거의 좀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 미만이면은 그게 크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00억 원으로 가보겠습니다. 100억 원을 갖다가 물려줬을 때, 네, 최대한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세금이 27억 9천만 원이 나오네요. 27억 9천만 원인데, 개정 후를 보면은 24억 3천만 원이요. 27억, 24억, 약 3억 한 5천만 원 정도 주네요. 100억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그 세율을 떨어뜨렸을 때 3억 정도는 네, 이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3억 정도는 이익을 보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개정 후라 하더라도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세금을 약 30억을 내면 70억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정 후라 하더라도 24억 내는 거니까요. 더 많이 가져가고요. 근데 27억과 24억, 3억 원 정도만 더 가져가는 효과밖에는 없네요. 지금요. 네, 상속세를 바꾼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뭐 100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세금이 너무 45억이라는 세금을 내고 나서 55억밖에 못 가져간다. 이거는 약간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네.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약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100억이 아니라 500억으로 가보겠습니다. 500억으로 가서 지금 개정 전에는 지금 227억을 내야 되네요. 23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230억.
180억, 120억 정도가 네, 적어집니다. 120억. 그러니까 이게 상속재산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혜택을 보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465억 아니겠습니까? 거의 500억 잡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비교가 좀 안 되시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만약에 뭐 500억이다. 그랬을 때 한번 이 개정 전과 후를 한번 이 비교할 수 있게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바꿔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550억으로 가볼까요? 500억으로 가보겠습니다. 500억이었을 때, 지금, 원래는 지금 과세 표준이 아까 500억이었을 때요. 여기 있었을 때, 184억 냈었죠? 네. 184억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00억에서 개정 전에는 지금 245억을 내야 되나? 개정 후에는 198억만 내면 된다? 그럼 얼마가 세이브가 되는 겁니까? 47억이네요. 47억. 자, 아까 100억 해볼게요. 음, 자, 100억이었을 경우에는 지금 아까 뭐 과세 표준이 100억이었으니까 7억 감소 효과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500억을 했더니 47억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1000억으로 가볼까요? 1000억이었을 경우에는 지금 네, 원래는 495억을 내야만 하나 여기 398억으로 줄죠. 그래서 97억이 세이브가 됩니다. 97억.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네, 지금 세금이 적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감세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왜냐면은 100억을 해도 한 7억 정도밖에는 세금 세이브가 없는데, 지금 뭐, 1000억일 경우에는 거의 97억, 100억이 깎여져 버리기 때문에 10억도 아니고요. 100억이 깎여지는 거기 때문에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5천억으로 가볼까요? 1000억이 아니라. 자, 5천억으로 가면 거의 500억이 세이브가 됩니다. 500억이 세이브가 됩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10%를 갖다가 깎아주면서 1조 였을 때, 1조였을 때 세금을 그러면은 얼마를 깎아주느냐? 1000억을 깎아주게 돼요. 1000억을. 자, 자,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공제 한도와 최고 세율 인하와 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공제 한도는 어차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기 때문에 효과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고 세율을 갖다 인하를 갖다 해준다고 한다면, 아, 좀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금, 같이, 네, 네, 여기 공제한도 상향 이 조건과 최고 세율 인하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논란이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또 이슈가 되는 그런 어, 세금 이슈들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